존재의 숲에 있습니다. 12번째 포스트 모더니즘이란 무엇인가 강의 이어나갑니다. 주제는 아인슈타인과 양자물리학입니다. 고대에 프톨레마이오스가 있었다면 그에 상응하는 철학자는 당연히 아리스토텔레스겠죠. 근대에 케플러, 코페르니쿠스, 갈릴레오, 뉴턴과 같은 과학자들이 있었다면 철학자는 데카르트, 스피노자, 라이프니츠, 칸트, 경험론에서는 로크, 버클리, 흉과 같은 거죠. 그리고 20세기가 접어들면서 19세기의 전자기학의 발달에 의하여 페르데이, 맥스웰, 톰슨 이런 과학자들에 근거하여 이제 아인슈타인과 같은 정말 바꾸어 생각해야 되는, 우주를 다르게 바라봐야 되는 그런 인물이 나타나는데, 아인슈타인과 더불어서 양자물리학의 세계가 열리는데 여기에 이제 철학자도 다르게 나타나는 거예요. 존재와 시간. 하이데거의 이 작품이 단지 어떤 철학에서 말하는 거죠. 어떤 혁명 그런 수준이 아니라 존재와 시간 앞쪽에서 이미 언급하듯이 자연과학에서의 혁명, 어떤 아인슈타인과 같은 인물의 상대성 이론, 이게 언급되잖아. 그죠? 그의 현존재의 다는 그 이전의 철학의 공간과 시간 개념을 해체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 점에서 하이데거의 존재와 시간이 뜬 거예요. 참 독특한, 아인슈타인의 가장 싫어했던 독일 국가주의, 이런 것들의 하이데거의 어떤 관계, 그럼에도 불구하고 철학에서 하이데거의 존재와 시간의 혁명은 언급되지 않을 수 없는 거죠. 그런 관계. 그리고 그 이후에 또 중요한 인물이 베르그손인 거예요. 베르그손은 이미 1907년에 이 우주의 팽창과 수축을 이야기했던 거죠. 정말 앞서간 철학자야. 그죠? 존재와 시간이 나오기 20년 전에 창조적 진화에서 우주의 수축과 팽창을 말했던 거죠. 정말 앞서간 철학자. 물론 그는 수학자이기도 했지만 여기에도 리만이라고 하는 수학자가 있어. 리만의 혁명은 유클리드 기하학을 완전히 다른 방식으로 바꾸어서 공간의 굴절을 이야기하잖아. 그죠? 이게 아인슈타인의 일반 상대성 이론에도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거기에 포스트 모더니즘의 혁명이 있는 거예요. 이게 양자물리학하고 같이 가는 거예요. 데리다의 차형 개념이라든지, 그 다음에 들레즈의 차이의 철학, 주체는 사건과 함께 형성된다고 하는 바디우의 철학, 그 다음에 슬라보의 지적은 less than nothing, 무보다 더 적은, 이런 것들을 말하죠. 그죠?
재미있죠, 그죠? 그래서 철학은 언제나 자연과학과 함께 가는 거예요. 그런 철학자들이 과연 이런 자연과학자들이 앞서 발견했던 것을 이들이 발견했느냐? 그건 어림도 없는 이야기예요. 철학은 항상 늦게 가는 거예요. 이미 비트겐슈타인도 이야기하는 것처럼. 그죠? 철학은 늦어. 그러나 인간의 삶, 그 다음에 정치, 경제, 사회, 문화의 상황, 세계 경제의 상황에 따라서 문화가 어떤 방식으로 변동되어 가는지, 이런 지각 변동, 이런 것들을 다 종합해서 이야기해야 되는 거예요. 상당히 늦어요. 하이젠베르크가 불확정성의 원리를 이야기하는 게 1927년이에요. 여기에 어떤 텍스트의 의미도 확정될 수 없고 결정될 수 없다. 차연을 이야기하는 게 60년대라. 무보다 더 적은을 이야기하는 게 21세기예요. 슬라보의 지제. 그러나 자연과학과 철학은 다르죠, 당연히. 그죠? 인간의 삶에 적용시키는 거니까. 아인슈타인은 스위스에서 융도 만났고, 독일에서 활동하면서 유대인이었던 프로이트도 만났어요. 그러나 두 사람의 정신분석학은 아주 싫어했습니다. 그러나 자기의 두 번째 아들 에두아르트가 사랑에 실패하여 정신분열증에 걸리잖아. 그죠? 그래서 죽을 때까지 병원에서 정신병원에 있다가 생을 마감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인슈타인은 정신분석학에는 관심이 없었어요. 프로이트와의 어떤 관계, 그리고 히틀러의 군국주의, 반유대주의에 대해서 평화주의 운동을 같이 펼치고 편지를 나누기는 했지만은 정신분석학은 관심이 없었다고. 인간의 삶의 조건 안에서 무의식의 힘이 어떤 방식으로 작용하는지, 심지어 프로이트와의 어떤 편지 교환에서, 그죠? 죽음 충동에 대해서 말해. 1차 세계대전에서 겪었던. 도대체 히틀러와 같은 저런 인물은 어떤 공격 본능을 갖고 있길래, 응? 그리고 저런 인물을 숭배하는 국민은 도대체 그 속에 어떤 복수욕을 갖고 있는. 그러니까 프로이트가 풀잖아. 인간은 누구나 죽음 충동과 같은 공격 본능을 갖고 있고, 이것은 그 자체로는 해결할 수 없고, 인간이라면 누구나 갖고 있는데 어떤 활동을 통하여 다른 방향으로 돌릴 수 있다. 그렇게 말하죠. 그죠? 이런 것들이 참 재미가 있는데, 좋아요 잊지 마시고요. 애청하시는 분들 가운데 강의의 클래스를 아시고, 그리고 지금까지의 강의를 통하여 도움받으신 분들 가운데 여건이 되시는 분은 사막의 철학을 후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철학은 그 시대의 과학과 같이 가는 거예요. 그냥 막 철학을 하는 게 아니에요. 이 점에서 니체는 상당히 앞섰던 자였어요. 아인슈타인의 특수상대성 이론, 그죠? 거기에서 나타나는
빛의 속도, 관찰자가 어느 위치에 있느냐에 따라서 그 측정 값은 달라진다라고 하는 거. 뉴턴의 절대적 신의 시계는 이 세계에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 그것은 하이데거의 현존재 해석에서 나타나고, 그죠? 이미 니체는 관점주의로 말했어요. 그래서 인간의 인식은 거죠, 이미 해석인 거예요. 이것을 근거로 하여 하이데거는 또 다른 방식으로 삶의 실천 안에서 나타나는 인간이 도구를 다루는 배려의 세계, 그죠? 베졸겐스 벨트에서 이미 인간이 바라보는 것 자체가 해석하는 거예요. 이것은 확정된 인과성이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에베레스트에 있느냐, 내가 아주 낮은 저지대인 이스라엘의 사해바다에 있느냐에 따라서 그 시계는 다르게 가는 거예요. 일반 상대성 이론에서, 그죠? 이것이 중력장으로 옮겨져서 이 중력이 그리고 가속도가 시공간을 휘게 하며 빛까지도 휘게 하는 거예요. 빛은 무게를 갖고 있어요. 그러나 아인슈타인의 어떤 이런 상대성 이론에도 불구하고 그는 근대적 사고를 갖고 있었어요. 끊임없이 뉴턴에게로 돌아갔고, 이 세계에는 어느 정도 인과성이 적용될 수 있는 법칙이 있기를 기대했어요. 이게 이제 아인슈타인의 고통이었던 거야. 아킬레스건과 같은 거예요. 응? 그러니까 양자의 세계를 계속해서 연구를 하면 할수록 이 인과성을 포기해야 되는 고통을 준 거야. 이거는 막스 플랑크도 똑같아요. 흑체 복사론에서 에너지 양자를 이야기하고, 그죠? 그랬지만 그 역시도 이 양자의 어떤 이동이 결코 확정된 어떤 것들을 불가능하게 만드는, 인과성을 포기해야 되는 이런 것들을 싫어했어. 그래서 양자 물리학의 모든 이론들을, 그죠, 토론하면서 알고 또 자기도 연구를 하면서 발견하기도 하고 했지만은 양자 물리학을 의도적으로 아인슈타인은 거부하게 되죠. 그죠? 싫어했다고. 거시적으로 이 우주가 계속 팽창한다라고 하는 걸 받아들일 수가 없었어. 휘어지는 시공간을 이야기하고, 그죠? 그 다음에 빛의 굴절을 이야기하고 수성의 궤도를 측정하는 그 모든 것들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싫어했다. 일상적인 이런 삶에서 내가 기차를 타고 있느냐, 아니면 바깥에서 뚝에서 바라보고 있느냐에 따라서 빛의 속도의 측정값은 다르게 나오는 거예요. 신이 갖고 있는 절대적인 시계는 이 우주 공간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는다. 정말 포스트 모던적이잖아, 그죠?
어? 정말 관점주의적이고 니체적으로, 그리고 하이데거적으로 정말 현존제에 다한 거예요. 이 다는 어디에 서 있느냐에 따라서, 그죠? 그 삶의 공간이 해석되는 거예요. 물론 이 공간은 하이데거에게서는 물리학자들이 말하는 그러한 자연과학의 공간은, 이 공간은 삶의 공간, 거주하는 공간인가요, 인간은? 그러나 이게 들어와 있어요. 이런 사유들이 이미. 데리다의 어떤 차연의 개념 역시도 그죠. 상당히 양자 물리학하고 같이가. 그래서 아인슈타인은 이러한 이 모든 것들을 다 발견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이론을 갖고 우주의 팽창을 이야기했던 러시아의 과학자, 그죠? 20년대에 그죠? 일방 상대성 이론을 갖고 우주의 팽창을 이야기했다. 수학자요. 그 다음에 천문학자였어. 알렉산드르 프리드만이라. 오늘날의 표준 우주론 역시도 이 프리드만의 이론에 근거하여 나타나는 거예요. 빅뱅 이론 역시도. 그런데 아인슈타인은 이 프리드만을, 그죠? 프리드만이 곧 몇 년 있다가 세상을 떠나게 되거든요. 그래서 논쟁을 하지는 못했지만 프리드만의 주장을, 그죠? 거부했다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아인슈타인은 이 거대한 우주 공간이, 그죠? 끊임없이 중력에 의하여 구부러지고 휘어진다고 하더라도 어느 정도 정지해 있는 한계가 있는, 팽창의 한계가 있는 그런 우주로 생각한 거야. 그러니까 어떤 해체적인 포스트 모더니즘적 사고 안에 근대적인 인과성을 포기하지 못했던 거예요. 미시 세계 안에서는 인과성이 있기를 바랬어. 그래서 상당히 괴로워했어요. 양자 물리학 때문에. 끝까지 양자 물리학하고 반대로 가잖아. 거기에 있는 이론들은 알고 있었지만, 그리고 자기에 의하여 양자 물리학의 발전이, 그죠? 교묘한 방식으로 속도가 붙기도 하고 영향을 미치기도 했지만, 정작 양자 물리학에서의 어떤 확률 이런 것도 이미 일반 상대성 이론을 이야기하면서, 그죠? 양자의 세계는 아무래도 통계학의 확률과 같이 가는 것 같다. 왜 나중에 하이젠베르크가 이걸 발견한다고. 그래서 자기의 선생이었던 막스 보른이라고 하는 괴팅엔 대학교 교수와 더불어서 요르단, 이 세 사람과 함께 하이젠베르크의 이 섬에서의 어떤 미시 세계의 움직임에 대한 수학적 계산을 잘 정리해서 행렬역학이라고 하는 그런 것으로 만들어 나갑니다. 아인슈타인도 이미 생각했어요. 그런데 끊임없이 연구를 할수록 양자라는 이름이 들어가기만 합니다. 이 에너지의 양인가요? 이 막스 보른이 이 양자 물리학의 양자가 뭐예요? 이건 에너지의 양인 거예요. 양자는 어떤 입자가 아니야. 그죠? 원자보다 작은 입자가 양자가 아니에요.
양자는 에너지의 양, 그 양이 워낙 작아서 띄엄띄엄 나타나는 에너지의 양을 가리키는 거예요. 양자는. 이 연구를 하면 할수록 고통스러운 건 이 우주 안에서의 인과성의 법칙을 포기해야 된다라고 하는, 무작위로 수학의 확률과 같이 나타나는, 그래서 가능성과 개연성 밖에는 말할 수 없는, 확실성은 존재하지 않는 이 우주를 너무나 싫어했던 거야, 아인슈타인. 이 양면성이 있죠, 그죠? 모더니즘과 포스트 모더니즘이 그대로 두 개 다가 들어있는 거예요. 응? 그래서 1927년 제5회 솔베이 학회에서, 그죠? 많은 아인슈타인의 친구들과 후배들은 아인슈타인을 설득할 수 있기를 바랬어. 그런데 아인슈타인은 모든 과학자들이, 대부분이 이 학회에 참여했던 세계적인 과학자들이 양자물리학을 전부 다 다른 방식으로 인정함에도 불구하고 아인슈타인은 그걸 거부한 거예요. 여기에서 나타나는 유명한 말이 있어요, 여러분. 그 유명한 말이 뭔가 하면은, 신은 주사위 놀이를 하지 않는다. 양자 연구는 결국은 19세기에 전자기학의 발전에 근거를 두고 있어요. 맥스웰, 패러데이, 톰슨, 그 다음에 뉴질랜드에서 영국으로 가서 활동했던 과학자 러더퍼드, 여기에 근거하여 러더퍼드가 만든 자기 선생 톰슨의 그 원자 모형을 바꾸잖아, 그죠? 그런데 이 러더퍼드의 원자 모형에서 수소 스펙트럼을 연구하다가 덴마크의 닐슨 보라고 하는 거죠. 이 과학자가 이 영국의 유학을 갔다가 자기만의 독특한 원자 모형을 만들어낸다. 그러니까 원자가 점점 세분화된 거야. 고대에도 이미 데모크리토스 같은 철학자는, 거죠, 오늘날 보면은 그게 무슨 원자야 이럴 거야. 그 원자 모형에 근거해서 미시 세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원자 안에는 원자 핵이 있어. 원자 핵은 정말 작은 부분인데 그 나머지 원자의 공간은 비어 있죠, 그죠? 이것은 플러스 전하를 띠는 양성자와 그 다음에 중성자로 구성되어 있어, 원자. 그런데 그 주변으로 태양계에 별들이 도는 것처럼, 그죠? 전자들이 원자 핵을 돌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궤도가 어떻게 하다가 원자 핵과 붙으면 폭발하잖아, 그죠? 그런데 이 궤도가 폭발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이 궤도는 도약해서 또 다른 에너지원을 형성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마치 수학의 확률과 같이, 그죠, 나타나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각각의 과학자들은 다 다른 방식으로 이러한 양자의 움직임을 이야기하는데, 통일된 것은 어디에서도
인과성을 발견할 수 있는, 그래서 정확한 값을 매길 수 있는 그러한 지점은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그러니까 양자 물리학자들은 뭐예요? 신은 주사위 놀이를 하는 거예요. 어디로 튈지 모르는 공들인 거예요. 그런데 아인슈타인은 여기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과성을 찾을 수 있기를 바랬던 거야. 이 우주가 무작위라고 하는 거. 아인슈타인은 결코 유대인이었지만 유대 전통에서 믿는 신을 거부했어요. 야훼 신은 변덕쟁이잖아. 인격 신이잖아. 화를 내고 전쟁을 일으키기도 하고, 그 다음에 말 안 들으면 죽이기도 하고, 말 잘 들으면 축복을 주고, 뭐 이런 신이잖아. 이거는 미신과 같은 거다, 이렇게 말을 했다. 그러나 그는 자연에서 나타나는 스피노자의 신과 같은 신을, 예도가 볼 때는 그래. 예도는 다양한 아인슈타인에 대한 책들을 보면서 아인슈타인에게 신이 있다면 그런 신이에요. 죽기 전에도 자연을 잘 들여다보면 어떻게 죽어야 할지를 안다 그럴 정도로, 그리고 그런 삶을 살았고, 마치 불교와 같은 거죠. 어떤 인간의 인연에는 거기에 어떤 에너지를 쏟더라도 그것은 인생에 영원한 행복을 줄 수 없다라, 그 무상한 것을 본 거야, 관계 안에서. 그래서 특정 관계 안에서 올인하고 이런 게 없었어. 자연 안에서 나타나는, 우주 공간 안에서 나타나는 거죠. 그 법칙 안에서 뭔가 인과성을 죽을 때까지 포기하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양자 물리학에서 나타나는 다양한 현상들을 받아들이고 인정하고 자기도 말하고 했으면서도 그것을 결국 인정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사실은 신은 주사위 놀이를 하지 않는다. 원자에서 나오는 광량자가 당구의 큐볼과 같이 전자를 때리는 거야, 그죠? 그런데 그 궤도는 뭔가 인과적으로 나타나기를 원했던 거야. 그런데 연구를 하면 할수록 이 궤도는 도약해. 그리고 여기에서 인과성을 발견할 수가 없는 거야. 우주 공간에서도 팽창하게 되면 뭐야? 거시적으로 팽창하게 되면 그건 역시도 불안정한 우주잖아, 그죠? 이런 걸 싫어한 거야. 어떻게 보면 스피노자적인 이런 자연 안에서 침묵하면서 끊임없이, 여기에는 베르그손의 신도 들어가겠죠, 그죠? 그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아인슈타인의 신개념을 형성했다고 해도 과언이야. 그래서 죽음도 그냥 받아들였어요. 죽을 때도 생명을 어떤 인위적으로 연장한다든지 이런 걸 아주 비겁하게 생각했어. 그냥 죽음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우주 공간에 무한으로 흩어진다고 생각한 거예요. 베르그손의 철학에도 나타나잖아, 그죠? 그래서 오늘날의 표준 우주론은 결국 20년대에 아인슈타인의 일반 상대성 이론을 갖고 알렉산드르 프리드만이 팽창하는 우주를 말하잖아. 그리고 곧바로 벨기에의 이 가톨릭 신자였고, 그죠?
어떤 과학자였어. 여기에서 빅뱅 이론도 나타나. 조르주 르메트르라고 하는 사람. 이 사람도 우주의 팽창을 이야기한 거예요. 그런데 24년에 에드윈 허블이라고 하는 미국 과학자가, 그죠? 은하계를 보면서 전체 망원경으로 몇 년 동안 관찰하면서 보니까 우주가 팽창한다는 것이 확인이 된 거예요. 이 세 사람의 근거 안에서 오늘날도 암흑 물질이 뭐며 암흑 에너지가 뭐며 허블 상수가 어떻게 계산되고 이런 방식으로 빅뱅 이론의 문제가 뭐며 이들에 근거하여 나타난 우주론에서 팽창 우주론의 문제가 뭔지 이 수준인 거야. 4월 15일에 발표된 영국 왕립과학학회에서, 그죠? 나타난 무슨 새로운 우주론이 나타나다. 봤는데 그게 비슷한 거야, 오늘날도. 아직 뭔가 패러다임 시프트가 나타나지 않은 거예요, 아직도. 그래서 우주는 지금도, 그죠? 암흑 에너지에 의하여 팽창해 가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어느 정도 어떤 물질과 암흑 물질에 의하여 제재를 받겠지만은 팽창해 가는 이런 우주. 철학에서는 정말 근접한 게 베르그손의 철학이야, 여러분. 크게는. 그러나 미시 세계에서, 그죠? 나타나는 이 양자 세계, 이건 역시도 수학이고 통계고 확률이고 가능성이고 개연성인 거야. 한마디로 불확정성의 원리인 거야. 거기다가 오스트리아의 슈레딩거, 그죠? 파동함수. 그 다음에 막스 보른과 하이젠베르크, 요르단의 핵연력학. 사실은 이 막스 보른이 대단한 어떤 거는 göttingen 대학교에 엄청난 자기 학생들이 세계적인 물리학자가 막 나온 거예요. 유대인이었고 아인슈타인과 정말 친했어요. 거의 죽을 때까지 서신 교환을 한 게 막스 보른. 33년도에 히틀러가 정권을 잡게 되자 막스 보른은 영국으로 갔고 아인슈타인은 미국으로 간 거잖아, 그죠? 그래서 27년 솔베이 학회에서 아인슈타인이 신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양자 물리학을 옹호하는 자들한테 주사위 놀이를 하지 않는다. 이게 그 전에 막스 보른한테 편지 쓸 때 했던 말이야. 자기의 양자 연구를 하면서 계속해서 인과성을 포기해야 되는 그 고통을 담아서 쓴 편지에 나타난. 그러니까 닐스 보어가, 그죠? 톰슨의 제자요, 러더퍼드와 함께 연구하다가 다시 돌아가. 이 닐슨 보어가 네가 뭔데 신이 존재하느냐, 신이 그런 일을 한다라는 걸 네가 왜 말하느냐, 이래가 한 방울 날린 거예요. 그러면서 그 학회에서 아인슈타인은 왕따가 되는 거였어요. 여기에 다 왔거든. 무슨
막스 보른, 하이젠베르크, 뭐 슈레딩거, 온갖 양자물리학의 대가들이 다 나타나. 그런데 아인슈타인은, 나는 그럼에도 아인슈타인은 해결이 되기를 원했어. 이 우주 공간, 이러한 시공간, 빛의 굴절, 이런 모든 중력 마당 위에서 일어나는 중력파를 통하여, 그죠? 이 우주의 공간에 통일 마당을 세우려고 했던 거예요. 해결이 되려고 했던 거예요. 뭔가 통일을 만들려고 했는데, 양자 물리학자들의 솔베이 학회에서 오해, 솔베이 학회에서의 승리는 단 한 가지예요. 한 부분에서 옳은 것을 주장하더라도 또 다른 부분에서는 그 값을 확정할 수 없다라는 거. 침묵하는 게 답인 거야. 그런데 아인슈타인은 계속해서 어떤 답을 확정하려고 그랬어. 이후에도 죽을 때까지 양자 물리학에 대하여 저들의 이론을 자기도 알고 있지만 무너뜨릴 수 있는 어떤 뭔가가 없을까, 그러면서 계속 연구를 해. 그러나 곧바로 슈레딩어와 하이젠베르크가 노벨상을 받을 만한 인물들이다 하는데 또 승인을 내리잖아, 그죠? 결국은 뭐예요? 신이 있다면 신은 거시 세계에서든 미시 세계에서는 주사위 놀이를 한다는 것. 어느 누구도 하이데거적인 현존재의 다를, 그죠? 확정할 수 없다라고 하는, 그 다는 그 공간에 따라서 움직일 때 이미 이 세계를 해석하면서 삶을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 누구든 관점주의적으로 본다는 것, 니체적으로, 그건 이미 해석이기 때문에 의미를 확정한 게 아니라는 거. 아, 정말 앞서갔죠, 그죠? 인식론적으로, 그죠? 철학에서는 이러한 양자물리학하고 같이 갈 수 있는 확실한 인식론을 이야기한 게 니체예요. 그 다음 하이데거. 여기에서 이제 하이데거의 존재 개념이 또 약간 뭔가 확정적인, 뭔가 일반화시키고 보편적인 이런 게 있잖아. 뭐 데리다가 딱 가서 그냥 해체하는 거야. 예도가 볼 때는 오해한 부분이 또 있어. 이 존재 개념이 하이데거한테는 니체의 생성 개념과 같이 가거든요. 그러나 데리다는 역시 철학에서, 과학에서 봤을 때, 그죠? 가장 하이젠베르크의 불확정성의 원리에 맞는 철학적 이론을 제시한 게 데리다의 해체 개념입니다. 그리고 지적의 not less than nothing, 무보다 더 적은, 여기서 양자 물리학의 다양한 어떤 미시 세계에서 일어나는 거죠. 입자들의 움직임의 불확정성을 제시하는 듯한 그런 글쓰기를 less than nothing 서문에서 이미 이야기하고 있어. 여러분 재미있죠, 그죠? 이런 방식으로 철학은 자연과학과 같이 가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가다머는 이 하이데거의 현사실성의 개념을 전통이란 개념으로 바꾸면서
상당히 근대적이고, 그죠? 보수적이고, 모던적인 것 같지만, 그러나, 그 철학적 해석학의 핵심 요지는 상당히 포스트 모던적이야. 가다머 하이데거가 가장 아인슈타인과 맞닿아 있다고 보면 돼. 한쪽 발은 양자물리학 쪽에 있는 것 같고 한쪽 발은 뭔가 그래도 거기로부터 뭔가를 끌어내는, 들레즈가 볼 때는 뭐 안 되는 거지. 이런 거는 다 차이의 철학에서 다 해체돼야 되는 거예요. 하이데거 가다마 역시도 주체를 인정하지 않잖아, 그죠? 반반씩 있는. 그래서 해석하는 해석자 그리고 자기의 삶의 지평으로서 있는 전통은 언제나 매 순간 다르게 해석한다라는 거거든요. 다르게. 진리와 방법에서 다르게 해석한다라는 이 다르게가 삐뚤게 쓰여져 있다. 그런 정도로 강조한 거예요. 우리는 저자와 다르게 이해하는 거예요. 우리는 전통이 이해했던 것과 오늘날 다르게 이해하는 거야. 전통과 해석자의 만남은 존재 사건인 거야. 그죠? 이런 점에서는 이제 사건을 이야기할 때는 상당히 양자 물리학하고 같이 갈 수 있는. 안에 고양이가 죽었는지 살았는지를 확인하는 순간, 거죠. 측정하는 순간 값이 달라져. 이런 것들을 이미 철학적 해석하고는 같이 이야기하고 있어. 나는 특정한 삶의 지평에 서 있는 거야. 이건 움직이는 지평이에요. 가만히 앉아서 해석하는 게 아니야. 그래서 나의 관점이 달라지기 때문에 전통에 대한 그 중심도 달라져. 그래서 니체를 따라서 블랑쇼가 말하잖아. 문학의 공간에서 하나의 중심은 없다. 다양한 중심만이 있는 거야. 텍스트 안에. 그리고 전통의 텍스트 역시도 다양한 중심을, 그죠? 그런데 가다음은 한쪽으로는 말이야. 아인슈타인처럼 통일성을 말하고 뭔가 텍스트 안의 의미가 통일되어 있다라는 걸 전제해야 된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데리다가 그러잖아.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라. 논쟁하면서. 무슨 텍스트에 통일성이 있느냐. 응? 텍스트는 그 자체로 여백에서 의미가 새롭게 산출된다는 것. 오히려 해체의 지점을 찾아서 그것을 해체할 때 텍스트의 의미는 올바르게 해석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정말 이런 것들이 이제 자연과학과 철학이 같이 가는 거예요. 그러나 아인슈타인은 정말 독특한 세계관 안에서 살았던 거예요. 어떻게 그러한 관점주의를 말하고 철학적으로, 그죠? 시공간의 어떤 굴곡을 말하고 빛의 굴절을 말하고 그리고 관찰자의 관점을 말하고 이 모든 것을 이야기하며도 인과성이 있기를 바랬다라는 거야. 이런 거는 참
그래서 예도가 볼 때는 가다모한테서도 그 양면이 그 다 나타나요. 물론 프랑스의 포스트 모더니즘 철학자들한테는 이런 것들이 어림도 없지만, 정말 재미있었죠, 여러분. 그죠? 얘도 물러갑니다. 주스!